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출의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끼리 적재어진 것은 가, 재무상태표 항목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며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 다른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보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나는 맞죠? 다 쭉 볼게요. 다.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는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일단 답번은 틀렸고요. 라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그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나와 라인데요. 많은 분들이 1번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요. 1번이 아니라 가 보시면. 자, 자산부채 자본을 구분하는 거 맞고,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는 거 맞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 비슷한, 동일한 항목에 통합해 표시하는 거지, 다른 항목에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은 다른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번이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번은 유의해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습니다. 나와라. 2번,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와 보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정해법, 연수학계법, 체감잔해법, 생산량 비례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 취득 시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 처리는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 그쵸?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액면가액입니다. 취득가액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죠. 2번, 자본 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3번,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죠. 4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표시된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의 2023년 재고자산 관련한 자료이다. 매출액이 20만원인 경우에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매출총이익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하면 되겠죠. 자, 매출액은 얼마예요? 20만원 주어졌고 매출원가는 어떻게 하죠? 그쵸? 기초에 당기 더하고 기말을 빼면 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 봤더니 정상 감보손실 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뺀 금액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확정이 돼 있으면 이 5만원이 확정이 돼 있으면 기초에서 당기 더하고 기말 빼면은 이런 정상 감보손실 같은 비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올라가 있죠? 매출 원가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8만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일반기업 회계준상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의 진보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의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를 변경한 경우, 수익이식 방법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를 변경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재고자산 측정 원가 흐름의 측정을 변경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하나는 뭐였죠? 그쵸, 감가상각 바꾸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되고요. 2번,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쭉 보겠습니다. 3번,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물에 집계한 다음에 이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4번,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물에 집계한 다음에 이를 공정의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은 뭐다? 제조 간접 원가의 구분이 중요한 거는 개별 원가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작업 지시를 통해서 직접 원가 구분되고 제조 간접 원가는 작업 지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분율 같은 것들 정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묻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단일 배분율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배분 방법으로 이중 배분율법과 직접 배분율법은 서로 혼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단일 배분율법이 있고 이중 배분율법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혼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자, 2번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상호 배분법은 그죠? 모두 보조 부분 상호의 용역과 수수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면 모두 고려하는 거고요. 3번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는요. 이 직접 배분법을 적용해서 부분별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원가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직접 배분법이나 단계 배분법 같은 할 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직접 배분법 하는 거. 4번 부문 관리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단일 배분율법이 이중 배분율보다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진 않아요. 이중 배분율법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죠? 단일 배분율법은 한 가지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중 배분율법이 좀 더 합리적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어떻게 계산하죠? 그쵸, 우리가 원재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더하고 단기총 제조원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제품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봤더니 보기에 제품은 없네. 그러면 구하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말한 거를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이게 직접 재료비, 이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예요. 제가 약자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이게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원재료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넣어서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매입액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재료 보면 기초, 매입, 기말에서 똑같이 사용한 거를 이렇게 여기로 배분해 줄 건데요. 볼게요. 기초 얼마냐면은 5만원이에요. 단기 20만원 매입했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기초에 비해서 2만원이 감소했으니까 3만원. 그러면 얼마 사용했다? 22만원. 그럼 이 22만원 여기다 온다? 재공구매 여기로 와요. 그쵸? 자, 원재료는 모두 직접 재료 원가에 해당하니까 여기 22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노무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200%니까 곱하기 2에서 44만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150%니까 44만원 곱하기 150%에서 66만원 구했어요. 기초 10만원인데 기말 제공품 재고는 기초 제공품이 200%니까 기말은 20만원 되겠죠? 그러면 원가가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원가의 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준고정 원가는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 고정 원가 같이 일정한 원가이나 조업도가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면 원가 총액이 증가합니다. 그쵸? 준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부분과 조업도의 증감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준고정 원가 뭐라 그래요? 계단 원가. 그쵸?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단 형태를 보여주죠. 그쵸? 준변동 원가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부분이 있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3번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원가는 비례하여 증가하며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쵸? 4번 볼게요.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관련 범위 내에서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나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그래서 고정원가는 어떻게 그린다? 이게 고정원가인 거고 변동원가는 이게 변동원가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고요. 그래서 증가가 틀렸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0번 표준원가 계산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표준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아람의 직접 노무원가 관련 자료이다. 노무원가의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AP, AQSB, SQSP를 우리가 먼저 그려주고, 이거 잠시만요. 이게 뭘까요? 네. 자, 그래서 AQAP, AQSP, SQSP를 구해준 다음에, 자, 볼까요? 자, AQ, 일단은 제가 문제 해설하기 전에 한번 줘볼게요. 자, AQ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오전 시간. 여기, 그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지점 노무 시간 어디 있어요?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지점 노무원가 발생액이 200이래요. 이 발생액이 200. 그쵸? 그러면 5,000시간에 200만원이니까 AP 구할 수 있죠? 얼마면 400. 그쵸? 자, 그 다음에 표준임률이 380원이래요. 4,800 곱하기 380원. 그럼 여기는 5,000 곱하기 380원. 하면은 나오죠? 얼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임률 차이 구하는 거니까 임률 차이 어떻게 구해야죠? 요거 차이가 임률 차이죠? 이거 차이가 능률 차이고. 근데 문제에서 능률 차이를 줬네요. 76,000원이라고. 자, 굳이 뭐 없어도 되는 자료이긴 한데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76,000원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를 임률 차이로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오른쪽이 크면은 유리한 차이고 왼쪽이 크면은 불리한 차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쁘게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능률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비례해서 오른쪽의 값이 더 크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금액 다 구했죠? 자, 이렇게 구하셔서, 능률 차이는 딱 봐도 76,000원 차이인데, 문제에도 줬죠? 불리하다고. 그래서 능률 차이는 불리한 거고, 임률 차이는 10만원 분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채권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 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소액 채권은 우리가 안 되고요. 2번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엄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인데 내가 중소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이 이전의 것 산정으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틀렸어요. 3번 채무자가 파산한 채권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거, 채무보증 저당권 똑같은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재판상의 확정 판결로 회수불 등으로 확정된 채권 중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들은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금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용차네요. 업무용 수용차는 나오면은 기억할 게 크게 뭐다? 그렇죠. 무조건 정액법이고, 그리고 또 뭐였다? 내용 요소는 무조건 5년, 그리고 보험이 들어야 된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다? 경차, 그쵸?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빼고 보겠습니다. 1번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처리, 유류비 등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그쵸. 2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전액 송금을 산입되고요. 3번 업무용 수용차는 정액법과 정률법 등 신고한 상금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의 상금을 송금을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하는 거고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해연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고 2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중간연합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장이 결정하여 징수한다. 좀 이상하네요. 일단 볼게요. 3번 중간연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4번 중간연합 추계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시험 문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참고로만 보셔도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동일한 것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108회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자, 분류 과세하는 것들은 중간에 녀석이 없구나. 왜냐면은 신고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용 유형자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렇죠? 토지는 뭐다? 토지는 양도소득으로 들어간다. 그쵸? 2번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데 사업소득에서는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등의 평가자소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은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4번,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줘요. 요거 3번, 4번은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5번, 부가지세법상 수정세금계산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해당 제한이나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요. 이게 개정된 항목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초 계약일이 아니라 언제나 계약의 해제일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해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오답으로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2번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영세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5월 31일 날로 마감을 하고 싶은데 내국 신용장이 6월 25일 날 끊겼어요. 자, 그러면 5월 31일 날 이때는 내국 신용장이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영세율이 아니라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일반 세금계산서. 근데 6월 25일 이내에 발급되면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세금계산서를 0%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6월 26일 날 내국 신용장이 발행됐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0%가 아니고 다시 10%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언제 내국 신청이 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로 발행했다가 이때 이내 했네. 그러면은 이 10%를 0%로 바꾸는데 당연히 5월 31일자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세금서 작성일로 적는 게 맞습니다. 4번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자, 1번. 자기 주식 300주를 총 27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요. 네, 휘서전자의 자본 구성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80만원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봤더니, 자, 자기 주식을 일단은 300주를 270에 처분했대요. 그런데 자기 주식이 1000주에 12,000원이었으니까 300주에 12,000원 곱했더니 360만원이 나왔어요. 그쵸? 자, 현금을 보통 예금 270 받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 차이는 뭐냐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잔액이 있으니까 처분 잔액 없애주시고 나머지 차액인 10만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의 마케팅 연구팀에 근무하는 관리 직원들이 야근을 내면서 법인카드를 결제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카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하시면 되겠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성동기업가가
아래와 같은 조건의 제품 할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제품을 인도를 했대요. 자, 1회차 할부금 및 부가가치세는 제품입니다. 동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전자세금에서 발급했으니까 자, 전자여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 수익은 판매대금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볼게요. 계약서된 지급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네요. 그쵸? 그러면 1,000만원, 공급가액이 1,000만원, 3,000, 6,000, 총계는 1억짜리인데 부가세가 붙었네요. 그쵸? 자, 그런데 친절하게 문제 7월 26일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7월 26일. 자, 그래서 원래는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뭐 중간 지급 조건부인지 뭐 이런 것들 조건 부가세에서 따지는 게 있었죠. 그쵸? 근데 요거는 크게 상관없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아, 상관에 있네요. 그쵸?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자,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니에요. 중간 지급 조건부이면은 어떻게 되죠? 공급 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데 지금은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전액 다 한 방에 인식해야 돼요. 전액 다 한 방에.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좀 어렵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가 있었고요. 크게 또 뭐가 있었냐면 완성도, 그쵸? 또 뭐가 있었죠? 장기하부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반에서는 되게 조금 많이 시간을 제가 투입을 했던 별도 강의를 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도,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하부 판매에 꼭 분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부가가치세 입력하는 칸에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특히 실무에서 중요해요. 실무에서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인지 완성도는 크게 뭐 실무에서 틀릴 일은 없는데 장기 할부 판매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인식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대소무역으로부터 구매 확인서가 있네요. 그쵸? 영세율을 발급받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하시면 되겠죠. 영세로 해서.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죠? 상품 600만원에 매입했으니까 3분 600만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입한 거니까, 구분은, 영세율 구분은 필요 없고, 그쵸? 상품 600에 보통예금에 대해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600으로 바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휘서전자는 재계 부가세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해서 5월 4일에 기한 후 신고했대요. 기한 후 신고하니까 우리가 가산세가 있겠구나. 그쵸?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자료 크게 뭐 특이한 건 없는데 자, 네 번째에 봤더니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액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도 있겠구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매입 자료 봤더니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봤더니 접대비 있으니까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일단은 넣어야 되는데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안에서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 비교 표시를 안 해놨네요. 제가 비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유의사항이죠. 신용카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신용카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다가 조금 꼬였을 수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구분 표시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은 해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신용카드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신용카드 접대를 위한 매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배칠 때부터 일반 매입 전배 입력하죠. 그쵸?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끌고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기억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에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 무신고예요. 우리가 1번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퍼센트? 10%. 일반 무신고는 괘씸죄가 적용돼서 곱하기 2라고 했었죠. 제가 부가세 가산세 특강 때 그쵸? 그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거기에 곱하기 2 괘씸죄 붙어서 40%였어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일반 신고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가끔 무신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가끔에 걸렸어요. 거의 제 기억에는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횟수에 걸렸으니까 일단은 무신고보다는 일반 신고를 좀 더 기억하는 게 좋긴 한데요. 무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20%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외 수출 누락한 거 있었죠?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소지 가산세 0.5% 있다. 자, 그리고 무신고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 신고해도 몇 퍼센트 감면된다? 50% 감면돼요. 자, 그래서 일반이랑 무신고랑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세트로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좀 난이도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 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 제가 물음표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같이 문제 보면서 채워볼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신고불소신과 납부지원 가산세를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요.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요. 자, 뭐냐면은 일기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맞죠? 네. 자, 일기 예정인데 지금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입력이 안 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럴 때는요, 과표 명세 요 화살표 말고 요 가운데 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고 구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눌러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돼요. 다시 해볼게요. 4번 그 다음에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자생명에서 발급 부분이니까 3억.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분 과세 매출인데요. 그쵸? 신용카드 발급분에서 이게 얼마냐면은 500에 현금 영수증 200이니까 700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이 1억인데, 자, 직수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세금계에서 발급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봤더니, 자, 합계가 일단은 2억 5,300인데, 기계행체 매입이 5천이니까 여기에 5천이고 나머지가 2억 30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얼마냐면은 300만원. 자,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는 유의할 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납부세액이 470이죠. 여기다 이제 470 넣고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자, 470에 20%에 0.5 했더니 47만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가산세도 470만원에 9일에 22 나누기 10만분의 22 하면은 9,306원.
306원 나오죠. 그쵸? 그럼 다 더했더니 얼마냐면은 47만원에 25만원에 9306 했더니 729306 나와요. 그래서 총 가산세가 729306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요. 가산세 볼까요? 자, 일단은 지연발급 이런 거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무신고에 일반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7만원 470만원. 자, 그래서 47만원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일단 넣어볼게요. 470만원. 자, 그러면 나오죠? 당초 납부기한이 4월 25일이었죠? 납부일 고지일이 5월 4일.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9,306원 확인했죠. 그 다음에 영세열 과제표 준신고 불성실이 해외 기수출이 1억이었죠. 얼마였냐면 50만원이 아니고 우리는 25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안 바뀌었네. 47만원인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그쵸? 그럼 729306 729306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입 자료를 기초로 2023년 1기 부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미제 매입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니까 246에서 104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증빙이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이 있는데, 자, 김포살 상사는 간이영수증, 법인인데 간이영수증 발급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자, 개인이 농민 같은 경우는요, 작물 재배원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당사의 사과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쵸, 은행을 통해서 거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더 문제 완성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위제 매입이 된다고 당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라고 요 과정만 가지고 이 우영우 씨는 된다고 우리가 보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별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전자신고 해보시면 되겠고요.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결산인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동성 대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번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항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받을 거예요. 그쵸? 임원한테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자 받을 거니까 이자에 대해서 회계상 전배 처리를 하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1361만 958원이네요. 그러면은 미수이자 이자 수익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기말현재 휘서전자가 보유 중에 매도하는 증권은 장기투자 목적이다. 그쵸? 장기투자 목적이니까 매도하는 증권 했겠죠. 자, 정기 회계 처리는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대요. 매도하는 증권의 기말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 500만원인데 2022년 말에 470이니까 그쵸? 평가 손실 30만원 했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 2023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52만원 늘었으니까 평가 이익 50 하시면 돼요. 그쵸? 이때는 평가 손실 30만원이고 23년 말에는 평가 이익 50만원 하면 되는데 기존에 평가 손실 30만원이 있으니까 평가 손실 30만원 상계하고 나머지 평가 이익은 20만원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최초의 취득원가랑 기말의 취득원가, 이 맨 끝단의 취득원가의 차이가 20만원이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상에는 어떻게 된다? 평가 이익이 2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분개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도하는 증권이 50만원이 2022년 말에 비해서 늘었죠. 자, 그런데 매도하는 증 평가 손실 30만원 있으니까 없애주시고 평가 이익을 20만원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때는 500에서 520이 됐으니까 평가 이익만 20이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총무팀에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기간 안분이네요. 어렵지 않죠? 바로 하시면 되겠죠? 전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선급 비용을 계상하고 보험료를 그만큼 차감하시면 되겠죠? 자, 1년인데 120이니까 한 달에 10만원, 10월, 11월, 12월이니까 선급 비용 90에 보험료 9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청 징수입니다. 영업팀에 사온 홍길산의 부양가전과 관련 자료이다.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전 명세템만 하래요. 그쵸?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기출문제에서는 처음은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산세 1급에서 제가 풀이한 이후로는 제 기억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세무 2급인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었는데 당해 연도 중에 완치가 됐대요. 자, 이거는 장애인에 적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여러분이 장애인이라면은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해줘야죠. 왜 그래요? 내가 중간에, 그쵸? 내가 1월 2일이 됐든, 12월 31일이 됐든, 장애인이 해제가 됐더라도, 내가 그 장애를 갖고 있던 기간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장애인이 오케이입니다. 자, 배우자는 일시적으로 퇴거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무당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됩니다. 자, 부는 봤더니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있으니까 공제 안 되고. 자, 뭐는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소득, 은행 이자소득,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알아야지 볼 수 있어요. 얼마예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걸로 소득은 얼마가 있든 상관없죠. 그래서 보는 돼요. 공제가 돼서 제가 표시 따로 안 했습니다. 자, 아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형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해 총급여 48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형은 성선이 좀 애매한데요. 왜 애매해요? 형제자매는 뭐가 있다? 그렇죠. 형제자매는요, 원래는요, 나이 요건이 있어요. 나이 요건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형도 예외적으로 장애인으로 공제가 되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모님 봤더니, 올해 복권 당첨소득 금액이 150만 원 있대요. 자, 금액 150만 원, 요번에 개정이 돼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모님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비상장 주식회사인 휘서전자는 소액주주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했대요. 원전지수 대상소득자를 기타소득자 등록하시면 되겠고, 이자 배당소득 입력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대로 원전지수 세율 10%, 14% 반영해서 단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3번은 살짝 꽈어요. 뭘 꽈냐면, 자, 4점이나 줬죠? 왜 4점 줬을까요? 사업소득 2점, 기타소득 2점인데,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전월 미환급세액 20만 입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기타 모집수당, 이거 보험 같은 거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원전지수 세율 몇 %? 3%. 자, 그 다음에 일시강연료는 필요경비 몇 %? 60%의 원전지수 세율은 20%. 그래서 사업소득은 원전징수세율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에 원전징수 20%.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입력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입니다. 1번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자, 수익금액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수출 매출액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봤더니 일부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누락된 상품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 신고 전에 이와 관련된 부가지세 수정 신고는 이미 완료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원래는 우리가 상품 매출에 있고 이러면은 부가세를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부가세는 수정 신고했으니까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과 매출원가 누락됐으니까, 그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매출액은 입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출원가는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지세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상 손익계소시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부가지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2천만 원 차이가 뜨니까 2천만 원 입력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법인세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회사를 항상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바꿔주신 다음에 어디 갔죠? 네,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요. 불러오기 하셔도 되고요. 이거 불러오기 안 되네.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왜 안 되지, 불러오기가? 네, 자, 그럼 입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보죠, 뭐. 네. 자, 상품 매출 얼마냐면은 23억인데, 자, 수출이 얼마냐면은 요 뒤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합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858. 자, 이렇게 입력을 일단 먼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 있던 요거 있죠? 누락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세무 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상품 매출액이죠? 상품 매출이 1억이랑 7천만 원. 이거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이시는,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딱 보시면은 자동으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메뉴가 넘어가면은 아마 요게,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장하고. 자, 여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세무 조정이 아예 안 되네요. 그쵸? 자, 일단 요거는 업종 코드가, 아이고, 왜 안 바뀌어요? 58, 여기 있네요. 그쵸? 503이고, 그 다음에 343,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503, 023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 조정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자,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2천만 원 먼저 조정을 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 내역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2천만 원 문제 차이가 생겨요. 근데 이게 봤더니 세무에서 발급 시기에 발급한 손익 귀속 시기 차이래요. 그러니까 거래 공급 시기 차이 2천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세무조정 조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정은요, 어디다 입력해야 되냐면 저장하고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에서 아까 여기 있던 이 금액을 세무조정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자동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보고 입력하셔도 돼요. 매출 누락 해볼게요. 유보 발생. 자, 여기도 유보 발생. 자, 근데 가끔 선생님 이거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상품 매출액 있죠? 상품 이렇게 써도 돼요. 상품 매출 원가 누락. 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과목을 바꾸면은 이렇게 소득 처분이 초기화되니까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목이 아니라 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만 통하면 다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목을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2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단 세무조정은 건별로 항상 하라고 돼 있죠. 선급비용 명세서는요. 자, 봤더니 을표 봤더니 정기 거네요. 그쵸? 정기 거 봤더니 선급비용이 증가한 게 35만 원이 있었는데 정기분 선급비용이 단기의 보험기간에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단기의 비용 처리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우리가 유보 발생한 거, 송금불산입 된 거를 다시 송금산입으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보험료 선급비용 내역은 하나하나 우리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그냥 그 금액을 세무조정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봤더니 맨 밑에 생명보험이 있네요. 이거 뭐 봤더니 생명보험 납입액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생명보험을 당사가 대납했대요. 자, 그럼 이거는 선급비용 명세서에서 별도로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쵸, 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생명보험만 선급비용에 입력하지 말고 요거는 별도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별도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두 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들을 입력해서 나머지 나오는 것들을 세무조정 눌러서 우리가 자동으로 떠 있는 그 금액들을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일단 이렇게 선급비용 명세서가 왔죠. 자, 일단 입력부터 해볼까요? 선급보험료네요. 거래 내용은 본사 화재보험, 거래처가 흥해보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이고 4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쵸? 회사 계상액이 얼마냐면은, 자, 보세요.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계상이 뭐냐면 선급 비용으로 회사가 계상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인 거고. 일단 선급 보험료, 공장 화재 보험. 여기는 거래처가 경상. 2023년 01, 01일, 2024년 01일 31일. 240만 원인데, 자, 여기는 20만 원 선급 비용 계상했대요. 회사는 20만 원 계상. 자,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 세무조정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인데 이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조정 등록 누르셔가지고 일단은 뜬 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해볼게요. 본사 화재보험 1989071 유보 발생, 그 다음에 화재보험 3835, 그쵸?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까먹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요거 정기 선급 비용 35만원이죠. 유보 감소,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송금불산입이죠. 그래서 대표이사 배우자 생명보험 대납분, 대표이사 배우자 생명보험 요렇게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80. 얘는 상여, 그쵸?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상여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대표이사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타 소속을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이사로 봐서 상여를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뭐 그냥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업무 부감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4순위 있었죠. 1순위, 2순위, 그쵸? 채권자 불무명, 비실명 대금, 그 다음에 3순위가 건설자금이자, 4순위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뭐 어떤 항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다. 그쵸? 그래서 섞여서 나온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는 이론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나셔야 되고요.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A은행, B은행이 있는데, B은행 봤더니 시설자금에 대한 차입금 전액으로 당기와 현재 미완성 건물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3순위 건설자금이제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 1,400만원 유보예요. 왜 유보예요? 건물에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건물의 취득 원가에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으로 건설자금이자에서 건물의 가액을 올려주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2023년 5월 1일에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입력을 해서 적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11월 30일에 회수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수한 것도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 내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입력한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로 빼주시면 되겠고요. 요 송금부사님은 별도로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부동산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업무무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여금이니까 업무무관 가지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대표이사기 5월 1일 날 1억. 자, 5월 1일 날, 자, 먼저 1억을 그 다음에, 자, 저기 봤더니 지급한 거죠. 그래서 1억. 자,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회수한 거예요. 3번 회수. 자, 이렇게 해서 적수 계산이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자 송금부산입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A은행, B은행 거 입력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10% 1,500만원. 적수 자동 계산되고, 엔터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에 1,400. 적수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건설자금 이자니까, 그쵸? 건설자금 이자에다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얼마냐면 1,400. 자,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적수 계산이 되면서 세무조정까지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편하게 세무조정하시면 돼요. 자, 건설자금 이자까지 친절하게 나오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부터 해볼까요? 건설자금 이자 1,400. 얘는 유보 발생이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죠? 잠시만요. 아이고. 네, 유보 발생으로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부산입.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뭐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대요. 그쵸? 장부상에 설정하지 않고 전액 신고조정에 의해서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마 요거 퇴직급여 강의할 때 더블 클릭해서 붕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붕괴를 확인하지 말란 얘기예요. 확인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확인 안 해도 되는 풀이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요. 몇 번 연습하면 쉬운데 문제 자체가 기출이 많지도 않고 이런 신고 조정이 왜 송금 산입하고 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알면 쉬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보시면 자, 퇴직급여 추기에 입력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기말 전에 여기 운영자산이 있는 기초 증감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력하면서 같이 하나씩 해보죠. 네, 자, 그래서 어디 있나요? 퇴직연금. 자, 그래서 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등은 이거 우리가 사회에 있는 것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체가 이게 사회에 적립한 거죠. 사회란 얘기는 회사 밖에 보험회사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험회사에 내가 얼마를 냈는지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얼마를 불입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퇴사해서 이만큼 돈을 줬고, 그쵸? 그 다음에 이만큼 불입해서 기말에 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초 이만큼 있었는데, 제가 3,750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5,000을 추가 불입해서 기말에 이만큼 남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쵸? 자, 7기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체크하시고 지우시면 돼요. 저처럼 체크하시고 이렇게 지우세요.
자, 넣었죠? 자, 나머지는 기존 퇴직금 해약액이 그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건드릴 거 없고, 퇴직급의 추계액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퇴직급의 추계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단기말 현재 퇴직급의 충당금은 이거 장부에 입력한 건데 장부에 입력한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설정하지 않고 전에 신고 조정이 위해서 했으니까 빵빵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대로 그냥 끝이에요. 이대로 끝. 이대로 끝하고 조정 등록하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쉽죠. 그쵸?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연습하시면 쉬운데 기출문제가 많이 없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자주 나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연습이 많이 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입력할 수 있으면 입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너뛸 수 있으면은 건너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요. 퇴직연금 운영자산 감소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기 때문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 별도로 우리가 송금 불산입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 요거 제가 해설을 안 넣어놨네요. 자, 원래는 신고조정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입력이 없는데 회계 처리가 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자, 요거는 별도로 퇴직연금 강의를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거는 그냥 컴퓨터처럼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해서 풀어야 돼요. 송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암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나중에 하시면은 제가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터득한 건데 설명을 해줘도 설명해주면 더 어렵다고들 많이 하셔서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기초금액 한도로 해서 단기 감소액 하게 되면 요 금액 한도로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주는데 어렵죠? 네. 그래서 원래 이 금액 한도를 따져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전산세무 1급 수준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분기 있으면요. 요 운영자산 분기 있으면 자, 일단 여기다가 시작하시면 돼요.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네, 안 되네요. 네. 얘가 또 이러네. 자, 그 다음에 요거 5천만원 나온 거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단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가표랑 을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표는 뭐냐면 우리가 유보 내역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유보 내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자본의 증감 나오는 거고 을표가 유보 내역이 나오는 거죠. 자,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요게 뭐예요? 가표죠? 그래서 정기말 요약재무상태표에 있는 거 입력한 다음에 단기말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에 있는 게 우리가 을표의 증감 내역이네요. 그렇죠? 유보 내역의 증감 내역.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기말에 있는 거 요거 1, 2, 3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에서 증감을 반영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무조건 우리가 반대 조정하는 거 있죠. 정기 거 반대 조정하는 거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대성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은 무조건 자동으로 추인된다 그래요. 그래서 대성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 거를 400이 있는 거를 없애주시고 재고자산 평가감 300 있는 것도
없애주고,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 없애주는 거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조정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 없애주시면 되겠고,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700이 새로 생겼으니까 700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3번 봤더니 재고자산은 단기 중에 모두 판매됐으니까 재고자산 평가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 발생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중 송금부산입 유보 발생은 100만원 있으니까 추가로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을 300만원 만드시면 되겠죠. 200 더하기 100만원 해서. 자,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크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107의 실기 전산세무 법인세 실기는 4번 빼고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좋은 아마 실기에서는 크게 많이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출 보면서. 5번도 볼게요.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을표의 원래액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 밑에 입력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입력을 하면서 다 넣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정기 거 먼저 넣어야 되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기초에 400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송금 부인액이 아까 200이었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이 300. 자, 그래서 자동으로 추인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줘서 0원을 만들고 시작을 한다. 자, 단기 중 유보금액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700이니까 다시 700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중 송금부산입 유보 발생액이 100만원 있으니까 100만원 증가로 된 거고 300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액은 발생 안 했으니까 요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단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제 가표로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거 다 끌고 올 건데 이렇게 끌고 오시면 안 되고요. 문제 봤더니 기존 자료 및 잠시만요.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 무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요 700이랑 이 800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 쓰는 게 아니라 700이랑 800만 쓴다. 볼게요. 자, 여기서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있죠? 요거 900이랑 1000만 쓰는 거고 700과 800만 쓰는 거예요. 700과 800 이렇게. 그래서 기말이 1000이죠? 자동으로 요 10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표에다가 뭘 입력하냐면 정기 자본금 1억, 정기 이익금이 3억 2천, 단기 말이 3억과 4억 2천이죠. 그러면은 여기 2억 증가, 여기는 1억 증가.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들 거 없어요. 문제에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7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